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책에 F학점을 준 대학생의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국민TV가 경제학자들에게 누구의 말이 맞느냐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학생의 채점이 경제의 원리와 현실에 들어맞는다는 답이 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2015년에 새누리당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김무성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박 의원의 일부가 지난 19일 청와대에 비밀리에 갔다 왔다는 소식도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새해부터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고개를 숙인 국회 산자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CNN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76일간의 농성 끝에 복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친박 의원 5명을 비밀리에 청와대로 불렀다는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갔던 친박 유기준 의원은 오늘 김무성 대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꾸리겠다는 신호이자 비박계와의 공개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박계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는 김무성 대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의 올 한 해를 돌아보고 2015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현주 PD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올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여당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의 연어를 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입법부에 속한 제1당이 아니라 행정부의 한 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혹평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선 실세 국정 개입,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현안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만 하는 이른바 가이드라인 정치에 그쳤습니다. 국회가 세월호법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던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 측은 달라는 얘기고 저희 입장은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1월 28일 세계일보의 보도로 불거진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에서도 여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문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터무니없고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의 국회 운영이 소집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를 얘기하면 여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종북몰이에 나서는 모습은 올해 당청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7월 14일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후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얘기하던 시기가 있긴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취임 보름 후 치러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대 4로 압승한 후 김 대표는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에 본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던 10월 중순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닷새 후 청와대의 공개 비판을 받은 후부터 김 대표는 철저히 몸을 낮췄고 수평적 당청 관계 구호는 3개월 만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섣불리 맞섰다가는 차기 대선 주자로의 행보에 난관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이태리 아셀메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2개월 넘게 숨죽여온 김무성 대표가 최근 비박 행보를 재개한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간 잠복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당 조직 강화 특위 구성에서 친박 인사가 배제되면서 시작됐고 최근에는 김 대표가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하면서 표면화됐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오늘 여의도에서 각각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친박 유기준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혼자 전행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 5명을 비밀리에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암중 모색기를 가진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 신호를 보내는 친박계, 새누리당의 갈등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유기준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자리는 친박들이 모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송년 오찬이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한다, 여당의 앞날에 발목을 잡는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상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김무성 대표를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친박, 비박 갈등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기준 의원 그리고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선명하지 못한 당청 관계와 국민의 역량과 관심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개헌 논쟁, 그리고 260만 당원의 공동권리이자 책임인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 등 갈 길이 먼 정부와 우리 여당의 앞날에 발목을 잡는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태가 야당이 아닌 우리 여당 내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의원님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잣대에 맞춘 혁신과 쇄신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잣대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당 적정이 함께 모든 의지와 지혜를 모아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시기에 정작 중요한 역할을 주어야 할 당사자들이 자칫 자기 세력 과시에만 눈이 멀어 정작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당력을 모으고 국가의 개혁 정책에 함께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도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내년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의 고생.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들의 2014년입니다. 민주연합의 간판이 됐다가 내려온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얼마 동안 간판을 했는지를 되짚어 보면 이 당의 부침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새정치를 기치로 신당을 만든 김한길, 안철수 투톱 체제는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했던 기간은 한 달하고 엿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당이 위기였고 또 그만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미약했다는 뜻입니다. 곽보아 PD가 야권의 한 해를 결산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당의 재건과 안정화, 혁신 실천을 위해 매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백척간두의 당을 구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그 절박함으로 정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전화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서다. 문 위원장이 당의 상태를 백척간두라고 표현했듯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통합신당 창당 후 4개월 만에 왔습니다. 3월 2일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신당의 깜짝 합당 발표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대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민주당 지지 세력에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새정치 지지 민심이 합해져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투톱 체제는 욕사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전략공천 갈등,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파동 등을 거치며 민심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사실상 무승부였던 지방선거 후엔 일단 자리를 지켰지만 730 재보선 참패 직후에는 127일 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90점을 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추대된 사람은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5월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 의원은 개파색이었고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등에 앞장서며 정책과 정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8월 초 의원총회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당에서 2번이나 거부당하고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자 박 위원장의 리더십은 휘청거렸습니다. 광화문 1인 시위 등 장외 투쟁에도 나섰지만 당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박근혜 캠프에 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에 영입하려던 계획까지 좌절되자 박 위원장은 당내 강경파들의 사퇴 요구에 떠밀려 결국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퇴진하고 뒤이은 박영선 비대위원장까지 2개월 만에 물러난 최악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등판한 인물이 지금의 문희상 위원장입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법 협상과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큰 무리 없이 당을 운영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혁신보다는 상황 수습에 치중한 활동을 보여준 관리형 비대위에 그쳤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내년 2월 당대표 선거에서 빅2 중 하나인 박지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 박 의원은 개파 통합과 안정에 중점을 둔 당 운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문재인 의원이 승리한다면 문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히고 당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백척간두의 시간을 보냈다면 야권의 다른 한 축인 진보 정당들의 한 해는 더 위태로웠습니다. 욕사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800여 명을 공천했지만 55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쳐 4년 전 당선율 26%에서 올해 6.8%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원전자료 해킹 사태,
신고리 원전에서의 인명사고 같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일이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이 불려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신고리 원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밸브는 과거 원전 비리로 2차례나 적발됐던 회사가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원전 정보 대외 유출, 그리고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한수원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여야는 한수원 자료 해킹 이후 정부가 보여온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무방비라는 거예요. 해커를 100%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새로운 코드가 언제 발견되는 거예요? 감염되고 나서 사고가 나야 발견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망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망 연계가 되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합니까? 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망분리에서. 불가능이란 말이 맞습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까? 해킹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가능하다, 완벽하다, 이게 도리어 해커들의 공격, 사실상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더 주는 거 아닙니까? 한수원을 규제하는 기관인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원전 전문가인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 실장까지 원전 전문가로 해놓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터넷 강국인 나라에서 아니 적어도 사이버 보안 실장을 시키려면 물론 원전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적어도 책임자는 사이버 보안의 전문가가 그 자리를 맡는 게 상식 아닙니까? 또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 원전 3호기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유출돼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소 배기 밸브를 납품한 업체가 과거 원전 비리로 2차례 적발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질소가스 밸브가 누출된 건데 확인된 거죠. 이 질소가스 배출 납품업체가 이미 기존에 몇 차례 원전 비리와 관련된 연관된 업체라는데 맞습니까? 그 회사 맞냐고요? 네, 맞습니다. 원전 비리 관련 회사죠. 이미 부품 성적서 유저 회사입니다. 예, 원전 비리에 연루가 됐던 회사가 납품을 또 한 거죠.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품질 보증 서류와 시험 성적서 등 데이터를 조작해 공급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정당 업체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 9일 특수계약심의회 심사를 거쳐 이 업체의 공급업체 자격을 다시 줬습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당의 공동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설명과 다르게 국회 보고 사흘 전에 서명을 해버린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가 약정 체결의 명분이었지만 국방부가 늘 써왔던 그 명분이 과연 대국민 거짓말을 덮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국방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발효된다고 했다가 26일 날 서명한 게 드러났고 이러한 중대한 일들이 국회의 통제, 감독, 감시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이건 당연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방위 청문회로 하든 국정조사로 하든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글쎄요, 이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하죠. 이것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설령 기관 간 약정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까봐서 비밀리에 추진해버리고 또 이미 서명을 다 끝낸 다음에나 우리 국회의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형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그렇게 한미일 3국 간의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 쪽 동의하에 추진해야만 하죠. 근데 이거는 국민의 동의가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약정뿐만 아니라 외국과 맺은 조약. 이른바 보수단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는 공안수사의 패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안정국을 만들고자 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고발 건만 모아봐도 상당합니다. 이미 공안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원 10만 명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이 수사는 이른바 보수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당일 통진당 해상 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접수 열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전담팀을 꾸릴 만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활빈단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빌미로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활빈단은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를 지냈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 의원의 남편을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16곳 지역구를 통진당에 양보해 이석기 등 아로 세력 수뇌부를 국회에 끌어들이는 등 통진당이라는 괴물의 알을 낳아 품고 부화시킨 산파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수단체의 고발을 명분으로 검경이 수사에 들어가는 패턴은 특히 공안 사건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이름 붙인 행사를 한 황선, 신은미 씨에 대한 수사 역시 활빈단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어제 서울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은 국보법 위반과 함께 보수단체가 정부의 비판적인 이들을 고발하는 주요 혐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에 제기된 고발 건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도사랑회와 자유청년연합 등은 7시간에 대한 칼럼을 쓴 가토다스야 상케이 서울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느 때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월 3일 가토지국장의 칼럼이 나왔고 4월 후인 6일 보수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은 9일부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발부터 수사 착수까지 단 사흘이 걸렸습니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가토지국장 외에도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설훈, 우상호 민주연합 의원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을 고발했습니다.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고발을 당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모임,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새마음 포럼, 새마음 실천 중앙회,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라며 대통령의 명예를 위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준 대학가의 대자보가 화제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틀렸다는 겁니다. 최 부총리의 경제 해법은 무엇이고 대학생은 왜 F학점을 줬는지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학생 답안지 받아가세요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서울 경희대 곳곳에 붙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 방법을 쓰라는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 형식을 차용한 대자보로 작성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이고 답안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 대자보를 만든 경희대 정치외교학부 최희엽 씨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뤄진 최 부총리의 답에 점수를 매기고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최이엽 씨는 이미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은 빚져서 빚 갚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책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각각 마이너스 30점을 매겼습니다. 최 씨는 기업의 고용 경직성이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최경환 부총리에게 고용이 경직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한 마지막 답변에는 마이너스 20점을 줬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4일 학비 문제, 취업난, 청년 자살 문제 등을 거론한 대학가 대자보를 읽었다는 최 부총리는 젊은이들과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대자보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최경환 학생 F학점 맞다며 학생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어른들은 눈앞에 이게 눈이 멀었나 보다고 논평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 부총리의 정책보다는 학생들의 채점이 경제원리와 우리 현실에 더 부합한다며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CNN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6일간의 농성 끝에 사측으로부터 복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뉴스리뷰에서 보내드리고요. 일단 뉴스리뷰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나요? 네, 현재까지는 구속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에 현재 검찰청에서 대기 중입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을 비롯한 4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 구속 여부 같은 것들은 나중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CNM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직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오늘 CNM 노사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등이 담겨 있는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오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은 아니고요, 잠정 합의입니다. 다만 노조 측이 내일 승리보고 대회 등을 예고한 것에 비춰볼 때 원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고 노동자들의 노숙농성 176일, 고공농성 49일째입니다. 예, 그럼 합의안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발표된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복직, 이직, 그리고 조합 탈퇴자를 제외한 해고자 83명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신설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서 고용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월 안에 원하청 공생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또 CNM이 매각될 경우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 폐업이 발생해도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것, 그리고 원청이 고용 승계 촉진 정책을 통해서 고용 안정 그리고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동안 노조가 해왔던 주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합의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좀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CNM이 매각된 뒤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노조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전향적인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협력업체의 원청으로서 고용 문제 해결에 인도적 차원으로 나선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CNM 노조와 사측은 오늘 이런 전제하에 향후 원청인 CNM이 협력업체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여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합의가 영구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륭전자 사태도 있고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합의안이 내일 통과가 되면 지금 고공농성 오늘로 49일째인데 완전히 종료가 될까요? 네, 합의안이 가결되면 내일 오후에 고공농성도 마무리됩니다. 예.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 합의안에 대해서. 네, CNM 노동자들은 MBK가 입주해 있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SFC 내 입주사들의 민원이 빗발쳐 왔습니다. 예. 따라서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또 MBK가 CNM을 인수한 이후 대량 해고와 인건비 감축이 이뤄졌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퍼지면서 MBK를 향한 비난 여론이 한층 더 거세져 왔습니다. MBK 측에서는 CNM 매각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빨리 MBK 입장에서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MBK는 애초에는 고용이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명확히 그어왔습니다. 고용에 관한 사안은 CNM과 협력사의 문제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비난 여론 그리고 SFC 입주사들의 퇴거 요청에 못 이겨서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 매체인 머니투데이는 노조와의 갈등이라는 이슈가 매각을 가로막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K는 내년 상반기 안에 CNM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부터는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CNM 매각에 착수했습니다. 예, 일단 CNM 사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노총의 한상균 신임위원장 내년 상반기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군요. 네, 오늘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한상균 신임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투쟁 본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장그래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무엇을 할지 고민했고 또 내년 1월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 이 총파업이라는 거는 한 위원장이 원래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상균 캠프는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기도, 시간제 저질 일자리 확대 등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겠다 이렇게 공약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우려가 모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총파업의 명분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정초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네, 세월호 가족들이 준비한 떡국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은 이틀 뒤인 새해 첫날에 박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290여 명의 정치인을 엄마의 밥상 행사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이자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이 연말연시를 맞아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기원하기 위한 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가 내일부터 마지막 날이 내일부터 있는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낮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첫 행사가 시작됩니다. 송년문화제인 잊지 않을게라는 이름의 행사인데요.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새벽 1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행사고요. 공연예술과 예술행동 프로그램 등 여러 문화행사가 동반됩니다. 또 이날 동네 문화제, 그러니까 안산에서 상처에 꽃은 피어나리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12월 31일 저녁 7시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와동, 선부동, 고잔동 등 동네 촛불팀 그리고 세월호 작은 문화제팀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편지 낭독과 여러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팽목항에서 해넘이 그리고 해맞이 행사도 있습니다. 우선 해넘이 행사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최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 여러 행사 그리고 떡국 나눔 행사를 가집니다. 또 마지막 행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엄마의 밥상이라는 행사인데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새해 첫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뤄집니다. 유가족, 시민, 정치인 등이 함께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공연과 발언 등을 하는 시간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295명을 초청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아무래도 불참할 것 같은데, 근데 네. 어쨌든 실제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정치인들이 좀 있죠. 네, 민주연합에서는 부자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술병이 시름 많은 사내에 외투 걸친 어깨 같습니다.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술 한잔 하실 일이 많으시지요? 송년 모임 하나 없이 지내는 터라 저는 취기도 숙취도 모르는 일입니다. 밤길 걸음 조심하세요. 새해도 준비하셔야지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슬프고 참담한 201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 실패와 책임 회피에 분노했던 한 해였습니다. 내일 뉴스K는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송년 기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